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코너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먼저 미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장을 마친 미증시는 부진한 소매 판매 지수에도 최근 급락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 넘게 크게 올랐습니다.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1% 넘게 오름세를 보였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32% 크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S&P 500 지수도 1.49% 상승을 했고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02%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주요 외신 뉴스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 살펴보시면요.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 같은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점 시사하고 있는데요. 키포인트 살펴보시면 그중에서도 한국이 지난주에 업계에 막대한 투자를 발표한 최신국이 됐다라는 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목요일에 510조 원을 한국이 2030년까지 반도체에 투자할 것이라는 소식을 밝히고 있고요. 그 대부분은 국가의 민간 기업에서 올 것이다라는 점 시사하고 있는데요.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었죠. 이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요 아시아 증시도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오늘 4월 소매 판매를 발표했습니다. 4월 소매 판매가 17.7% 성장하면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아래 키포인트 살펴보시면 오늘 통계청이 발표를 했는데 소매 판매가 1년 전보다 지난달에 17.7% 상승했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로이터가 조사한 분석가에 따르면 4월 성장률이 24.9%로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점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소식에 이런 중국의 경제 지표로 오늘 주요 아시아 지수가 하락했다고 기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지수가 3% 가깝게 급락세를 보였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 키포인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만의 타이엑스가 2.99%, 3%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원인이 중국이 발표한 4월의 산업 생산 및 소매 판매를 포함한 이 중국 경제 데이터가 오늘 발표됐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주요 아시아 증시 급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 얘기도 나와 있는데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서 전기자동차 제조업체가 비트코인을 판매하지 않았다라고 명확히 한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세와 급등세를 오고 갔다는 점, 변동성을 보였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 지수 마감 상황 살펴볼게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가 0.92%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반면에 중국 상해 지수는 0.78%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홍콩의 항생 지수도 0.59% 상승을 했고요. 오늘 한국의 코스피 0.6%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크게 급락세를 보였던 대만 지수가 2.99% 내림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번 이렇게 글로벌 경제 뉴스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다음 코너 살펴보시죠. 암호화폐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3%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3.65% 내림세를 보이면서 5,5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거래대금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이 있는데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3%대 내림세를 보이면서 40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거래대금 3위는 리플인데요. 리플은 반면에 3%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5% 오름세를 보이면서 1,8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바나나톡도 2.98%, 3%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5.19% 하락을 하면서 11,8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클레이튼이 2%대 조정을 받으면서 2,623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BF 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F 코인이 1.97% 하락세를 보이면서 18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현재 캔디 프로토콜이 크게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5%대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3,19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에이다와 이더리움 클래식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3.86% 조정을 받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까지도 4.7% 내림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 시세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오늘 우리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6% 내림세를 보이면서 3,134.5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 마뉴얼로 7천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기관이 1,444억 원, 외국인이 6,022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인데요. 오늘 LG화학만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습니다. 0.7% 상승하면서 86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반면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차익 매물 나오면서 7% 넘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87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IT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파란불을 켰는데요. 각각 0.62%, 0.84% 내림세를 보이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0.44% 하락세를 보이면서 962.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였습니다. 개인이 1,425억 원, 기관이 125억 원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홀로 1,597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죠.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오늘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0.44%, 0.3% 오름세를 보이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카카오 게임즈까지도 0.6% 상승하면서 57,7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은 0.82% 내림세를 보였고요. 펄어비스까지도 1% 넘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도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인기 검색 핫5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종목이 가장 큰 관심을 받았는지 5개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또 8만 전자에서 7만 전자로 내려앉았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 폭탄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의 연구원은 반도체 수급의 핵심인 북미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재고 증가에 따른 공급 과잉 가능성과 하반기 업황 고점 우려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에 하반기 큰 폭의 실적 개선 전망을 고려할 때 향후 삼성전자 주가는 단기 조정 후에 재반등이 예상된다라고 전망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로 함께 살펴보시면요. 오늘 삼성전자는 0.87% 내림세를 보이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상승 전환을 하면서 1% 넘게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가가 1% 오름세 보이면서 89,900원에 거래되기도 했었지만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결국에는 79,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시 8만 원이 무너졌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직전 거래일이었던 지난 금요일에는 2%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시 8만 원을 되찾았지만 오늘 다시 7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인기 검색 핫5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HMM입니다. 컨테이너 운임이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는 가운데 HMM은 미주노선 장기 계약 갱신에 따라서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22,000원에서 25,800원으로 상향 조정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운임 지수를 개선하기 시작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HMM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캔들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MM은 3% 상승하면서 45,300원에서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장중에 6.41%까지 고점을 찍고 결국에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1% 넘는 내림세를 보였고요. 2%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42,8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총 3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고 있고요. 또 지난 5월 13일 같은 경우에 6%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고 직전 거래일에도 1%대, 오늘은 2% 가까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핫5 그중에 세 번째 종목은요,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급등의 이유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보도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4일 이와 관련해서 현재 확정된 바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며 추후 확인이 가능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도 하락하면서 장을 시작했습니다. 1.9% 내림세를 보이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7.81% 내림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직전 거래일인 금요일까지만 해도 7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습니다. 금요일에도 9%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94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오늘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탓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7%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87만 4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핫5 네 번째는요, 바로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정부는 오늘 코로나19 국산 mRNA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mRNA 백신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범정부 실무추진사나 mRNA 백신 전문위 회의를 열고 국내 mRNA 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향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한 증권사는 진원생명과학에 대해서 mRNA 시장 개화의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모더나, 화이자로부터 시작된 mRNA 백신들 등장으로 실제로 진원생명과학은 기존 공장의 캐파 부족으로 수용하지 못한 고객사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8.53% 상승하면서 21,000원에 거래를 시작해서요. 장중에 27%까지 급등하기도 했었지만 윗꼬리를 조금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25% 오름세를 보였고요.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직전 거래일에도 1%대 오름세, 오늘까지 25%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24,3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핫5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안동 공장에서 가동 중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제조를 위한 생산시설 및 공정 품질 시스템이 유럽 의약품청의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국내 백신 제조 시설이 유럽 인증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회사 측은 FDA가 승인하는 인증 준비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고, 또 증서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백신 CMO, 또 CDMO 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소식에 주가 상승했는데요. 차트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3%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9%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9.59% 급등을 찍고 종가도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했는데요. 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고요. 오늘도 9%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15만 9,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핫5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오늘 양시장의 업종별 등락 현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에서는 운수창고 업종이 1.02% 상승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는 오늘 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한항공도 4% 오름세, 아시아나항공도 3.64% 상승하면서 15,650원에 거래 마쳤고요. 한국공항도 4% 넘는 오름세, 대한해운까지도 0.89% 상승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에서 운수창고 업종 다음으로 은행업종도 0.93% 상승하면서 빨간불을 켰는데요. 그중에서는 제주은행과 기업은행 각각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은행업종 다음으로는 종이목재업종도 0.9% 오름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건산업이 오늘 14%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16,350원에 거래 마쳤고요. 오늘 제지주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신대양제지가 4%대 오름세, 아세아제주도 3.79% 상승하면서 57,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한창제지까지도 2.71%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태림포장까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서비스 업종도 0.57% 상승하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서비스 업종 중에서는 오늘 녹십자 홀딩스도 4% 오름세를 보였고요. 두산도 1.46% 상승을 하면서 69,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유통업종까지 빨간불을 켰는데요. 0.41% 상승했습니다. 이 중에서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신세계가 3.41% 상승하면서
31만 8,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화산업이 2%대, 남성도 2.11% 상승하면서 3,87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등락률 하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증권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2.75%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 중에서는 하나투자증권이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탓인지 오늘은 6%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오늘 6.8% 급락세를 보이면서 4,8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대신증권도 2%대 내림세를 보이면서 18,3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신영증권과 SK증권까지도 파란불을 켰고요. 유화증권, 유한타증권 우선주까지도 0.6%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증권업종 다음으로 가장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업종은 철강금속업종입니다. 2.31%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는 철강주들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탓인지 오늘은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휴스틸이 가장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14.37% 급락세를 보이면서 14,9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만호제강도 4%대 내림세를 보였고요. 포스코까지도 3.42% 하락하면서 36만 7천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TCC 스틸도 2.96%, 3% 가까운 내림세를 보였고요. 동일제강, 현대제철 각각 2%대, 1.79%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철강금속 업종 다음으로는 의약품 업종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2% 넘게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는 JW 중해제약 우선주가 가장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9.02% 내림세를 보였고요. 일동홀딩스가 2.11% 하락하면서 13,9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부강약품과 일성신약, 동선제약까지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비금속 광물업종도 1% 넘는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는 벽산이 4%대 내림세를 보였고요. 한국석유도 3% 넘는 조정을 받으면서 16,1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한일현대시멘트가 3% 조정을 받으면서 41,1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포스코케미칼도 2% 넘는 내림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험업종도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1.83% 조정을 보였습니다. 보험업종 중에서는 오늘 메리츠 화재가 16% 급락세를 보이면서 17,6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그 뒤를 이어서 하나손해보험과 동양생명이 5%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현대해상도 4.03% 내림세를 보이면서 23,8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하나생명까지도 3,81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 뒤를 이어서 통신업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7% 넘게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는 SK텔레콤이 3% 넘게 빠지면서 30만 7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섬유의복업종도 1.68%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종목들 살펴보시면 신원우선주가 13% 넘게 내림세를 보이면서 64,0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섬유 종목들 한섬이 3%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46,6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BYC도 1.67% 하락했고요. 원림과 대한방직도 0.34% 파란불을 켰습니다. 네, 오늘 건설업종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1% 넘게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1.2% 빠지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살펴보시면 한신공영이 6% 내림세를 보이면서 25,0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오롱글로벌도 5.09% 하락하면서 25,1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지능기업과 남강토건 그리고 금호건설까지도 일제히 파란불을 켰습니다. 네, 오늘 전기가스업도 파란불을 켰는데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부산가스가 5% 넘게 내림세를 보였고요. 한국가스공사도 2.02% 하락하면서 31,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한국전력까지 파란불을 켰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금융업종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0.92% 빠지면서 1% 가까운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S홀딩스가 6% 넘는 내림세를 보이면서 73,200원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또 흥국화재까지도 2.85% 내림세를 보였고요. DL도 2%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업종별 등락 현황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업종별 투자자들 등락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등락 현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운송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운송업종이 3.6% 크게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종목들 살펴보시면 3일이 12%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태웅 로직스까지도 10.7% 상승하면서 1,3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운송업종 다음으로는 오락문화업종도 1.66%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엔터주들의 강세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SM이 7% 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35,9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초록뱀 미디어도 5% 넘는 오름세, 뉴와 JYP 엔터테인먼트도 4.87% 상승하면서 37,6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키이스트까지도 2% 넘는 오름세, 3%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14,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통신 서비스 업종도 1.29%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네트 디지털 화폐 관련주 한네트가 7.88% 상승하면서 9,860원에 거래 마쳤고요. 인포뱅크도 4% 넘는 오름세, 나이스정보통신까지 3.5% 상승하면서 34,0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통신 서비스 업종 다음으로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까지도 상승을 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한네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한국경제TV가 6%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7,18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인포뱅크도 4%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한국정보통신이 0.9%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기타 서비스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서비스 업종도 0.74%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종목들 중에서는 휴먼앤이 6%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오늘 레드캡 투어도 2%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방송 서비스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7% 오름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켰는데요. 네, TBC가 1%대 오름세, CJ ENM도 0.94% 상승하면서 1%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대로 하락하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출판 매체복지 업종이 3% 넘게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는 애니눅률이 17% 넘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17,8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써메이지가 6%대 내림세를 보이면서 2,48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드림시큐리티까지도 4%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출판 매체복제 업종 다음으로는 통신장비 업종이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2.47%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CS가 9%대 내림세를 보이면서 6,090원에 거래 마쳤고요. KMW까지도 4%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솔리드까지도 3% 내림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시장 업종별 등락 현황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더 자세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왕의 콜센터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의 똑똑한 주식 선생님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요즘 사칭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럴 때는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김태성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네.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일단 뭐 굉장히 아쉽다라는 표현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주 맞아요.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오늘 좀 기대를 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는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도 네. 굉장히 기대를 좀 많이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일단 뭐 아쉬운 부분은 장이 시작하고 나서 장이 마칠 때까지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기대 이하의 좀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메이저 주체, 특히 이제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재, 그럼 뭐 공매도에 대한 이슈도 여전히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관 수급도 아직까지는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 혹은 매도세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힘을 좀 못 써는 모습을 좀 보였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뭐 SK 바이오팜, SK 바이오사이언스 혹은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선방을 해주려는 모습을 좀 보였으나 아쉽게도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은 이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흐름을 보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약한 좀 모습을 좀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은 어수선합니다. 호재 뉴스보다는 악재 뉴스가 조금 더 많다라기보다는 조금 불편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지표 발표들은 굉장히 좋게 나오지만, 좋게 나올 때마다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TSMC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반도체 공룡 기업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의 방역을 거의 완벽하게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가 이제서야 또 확진자 수가 또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가 이게 지금 올라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실망 매물 혹은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갈피를 좀 못 잡으면서 흐지부지 오늘의 시장이 마감이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미증 시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너무 아쉬웠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약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조금 네. 전에 전문가님이 언급하셨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동안 네. 너무 많이 올라왔던 탓인지 오늘 급락하면서 장을 마쳤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시장이 가격이 저렴하게 내려왔을 때 지금 진입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네. 당연히 없으신 분들은 지금 위치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왜 빠졌나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반대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왜 올랐느냐 고민을 해봤을 땐 결국은 모더나가 됐든 화이자가 됐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올랐던 거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아직 뭐 뚜렷한 이야기들이 없다 보니까 실망 매도 물량이 당연히 지금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전후로 해서 그 신이야기가 나올 때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의 가격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측을 한 다음에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눈으로 확인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갈 때 저는 따라 붙어도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위치에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가지고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에 열어보자라고 생각을 하신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기 탄력성을 좀 고려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저점이라 생각해서 미리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든지 결과가 나오면 모더나가 됐든 화이자가 됐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MO를 한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매수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위탁 생산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아직 확실한 소식이 없어서 오늘 하락한 거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매수보다는 아직 정상회담까지는 모멘텀은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면서 진입을 하자라고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네. mRNA 관련주들이 가장 크게 들썩인 것 같아요. 이쪽 섹터는 그쵸.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해당 섹터들이 지금
들쑥날쑥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mRNA 같은 경우에는 참 발음하기도 어렵죠. 네.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왜 이제 관련 주식들이 이제 올라가느냐? 많은 코로나19 백신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예방률이 높고 혹은 가장 안전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는 지금 mRNA 기술로서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시장이 알기 때문에 노바백스라든지 스푸니트크라든지 이러한 기존 관련주들보다는 오히려 이런 mRNA 관련한 기업들이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서로 시속 게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래대금이 더 늘어나지 않는 한정된 자금 안에서 지금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 넘는 조정을, SK 바이오사이언스는 8% 넘는 상승을. 이게 서로 이제 방향성이 계속 뒤바뀌는 거죠. 시속 게임 양상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결국 이제 어느 기업이 CMO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의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누가 됐든지 간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RNA가 정부의 지원 기대감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이런 종목들이 시속 게임을 하고 있다. 어느 기업이 CMO를 하게 될지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오늘 엔터주들도 강세를 보였어요. 엔터주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JYP 엔터는 오늘 뭐 네. 좋은 레포트가 나왔었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 연초에 많이 계획되거나 기획됐었던 공연들이 그리고 콘서트들이 많이 취소가 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히려 이 너트북 컨텐츠 혹은 뭐라 그래야 되죠? 유료발 이런 컨텐츠 고마진 제품들이 좋은 성과를 내면서 분기 실적 너무나 지금 좋게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 사실 이제 비수기였었거든요. 원래는 연말 연초가 성수기인데 올해는 공연이라든지 콘서트가 없으니까 비수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비수기 시즌에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던 JYP 엔터테인먼트를 필두로 뭐 SM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냈고 그중에서 원탑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다음 분기에 라인업이 거의 뭐 다 컴백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JYP가 저는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트와이스의 팬덤이 너무나 강한 것은 많은 투자자분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 트와이스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다른 가수들도 아티스트들도 모두 지금 2분기에 컴백 소식을 알리고 있는 좀 JYP가 이번 1분기에 이어서 다음 분기에도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엔터주들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기저효과로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요. 그중에서도 한 종목을 뽑자면 JYP 엔터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도 실적이 좋게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한 기저효과, 이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서 종목들 우리가 볼 때요. 여행 항공주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끊임없이 이쪽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까지도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진입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항공주들에게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보냈던 투자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네, 지금 맞아요. 컨택 관련해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오늘 아침에도 나온 뉴스를 좀 체크를 해보면 우리가 아는 스타벅스 그리고 디즈니랜드, 뭐 코스트코, 월마트 이런 대형마트에서도 그리고 대형 놀이공원에서도 지금 노마스크를 허용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그만큼 속도의 차이는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접종률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이기에 저는 그러한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로 와서 보면 컨택주들은 당연히 그 기대감에 따라서 지금 실질적으로 뭐 관광객이 많아진다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게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항공주들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선은 항공주들 움직였어요. 그리고 여행주들 움직였고 면세 움직였고 화장품 움직였는데 저는 화장품주 안에서도
체질 개선에 성공한 아직까지는 큰 시세가 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이 좀 제법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보면 에이블 CNC라든지 토니모리라든지 원래 이제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굉장히 높았던 기업들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많이 이제 체질 개선을 좀 했어요. 오프라인 매장을 좀 줄이고 온라인 매장의 수를 좀 늘리면서 기업의 이제 실적에 굉장히 또 좋은 흐름들을 나타냈기 때문에 시세가 난 종목들을 지금 쫓아가서 매매하기에는 조금은 저는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은 화장품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에이블 CNC, 토니모리, 한국 화장품 제조 아직 시세 나지 않은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 충분히 체크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또 꿀팁을 주셨습니다. 항공주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은 동일하신데요. 하지만 먼저 오른 종목보다는 앞으로 더 오를 종목들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어요. 특히 항공주, 여행주, 그다음에 면세점 관련주가 움직이는데 이런 순환매 관점에서 에이블 CNC나 토니모리도 관심 가져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전문가님, 네. 오늘 또 출산장려 정책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제 산하 제한을 정말 폐지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움직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저출산 관련주들은요, 지금 대선을 1년 앞둔 지금 시점부터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결국 뭐 단기적인 이슈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이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선 후보자들이 내세울 수 있는 많은 공약과 정책들이 또 저출산 관련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저는 뭐 조정시마다 충분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뭐 대표적으로 보면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제로투세븐 이 두 종목은 조정시마다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승시에는 매도를 하고 네. 조정시에는 매수를 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출산 관련주들 중국의 산하 제한 정책 폐지 이슈 말고도 우리나라 대선 앞두고도 관련주들 조정시마다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아가망 컴퍼니와 제로투세븐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전문가님 한 질문만 더 드릴게요. 오늘 네. 철강주랑 해운주는 쉬어갔는데 반면에 조선주는 오늘도 강했어요. 조선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단기적인 시세는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해운주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저는 오늘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했던 조선주들은 이제는 좀 욕심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가면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내려가야 할 때 매도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위치에서 일부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만약에 관련주들을 10주를 갖고 있다. 지금 위치에서는 그래도 한 6할에서 7할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남은 비중은 뭐 오늘의 저점 혹은 내일의 저점 이탈되지 않는 한 보유, 이탈되면 그냥 전량 수익 실현 이렇게 기계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들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주셨습니다. 보유자분들 참고하시면 큰 도움 받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10주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한 7주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태성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더 많은 정보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요즘에 사칭방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정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